투자용 목적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긴 합니다. 이 6번지가 고 이건희 회장님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저희가 공교롭게도 저희 위온호스에서 좀 거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온호스의 서치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올해 많은 일들로 인해서 바빠서 월간 건물주를 많이 업로드를 못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월간 건물주를 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건물이 좀 팔렸는지, 아직 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하나씩 보면서 짧게나마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자, 첫 번째 건물은 개포동 다니엘 빌딩의 건물이 팔렸습니다. 개포동 1226-3번지이고요. 매매금액 50억, 대지평수 69평, 2종 일반 주거지요. 92년도에 신축을 했지만 18년도에 전체 리모델링 한 건물이고요. 연면적은 165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 이 건물이 50억 정도에 팔렸고요. 단순 토지평당가로 환원했을 때는 한 7,24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이시는 이 형태로 지금 건물이 대수선이 된 건물이고요. 지금 건물 전체는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포동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를 만한 입지가 아무래도 개포 포이사거리죠. 삼호물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삼호물산 빌딩이 있고, 이 사거리 부근으로는 좋지만 여기 아래쪽으로 보면 여기 이면은 사실 주택가 밖에 없는 라인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건물 역시 시장에 나온 지 꽤 오랫동안 있었던 건물 중에 하나였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실사용 목적이라면 그나마 잘 사신 게 맞겠지만, 투자용 목적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면 자체가 다른 상권들이 이어져 오는 확장성이 있는 상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주택단지가 있는 건물들이, 단독 다가구들이 되게 많은 상태인 거고, 여기에 사무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개포동이라고 하면 포이사거리 주변으로 사무실이 많이 들어가고요. 대로변이 조금 더 떨어져 있다고만 하더라도 공실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개포동은 들어갈 바에는 바로 맞은편에 양재측길이 있는 양재동이라든지 아니면 양재 시민의 숲 근처로 이제 오피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걸 봤을 때 금액 볼륨 대비 가격은 적정하게 매입을 했으나 잘 매입한 건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건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담동 신원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청담동 78-14번지고요. 매매금액 745억, 대지평수는 192평, 그 다음에 준공연도는 2024년 6월 13일날 준공이 됐고요. 연면적은 1,005평 정도 됩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용적률을 250% 정도까지 채워져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건물 가액을 포함해서 건물 평당가로 환원했을 때는 평당 3억 2,500 정도 되고요. 단순 토지 평당가로 봤을 때는 3억 9천 정도 됩니다. 이 건물은 전체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근린생활시설하고 업무시설하고 좀 혼재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 방식은 자주식 같고 일부 이제 기계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지가 어딘가 하면 압구정 로데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흔히 알고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죠. 이 건물이 저희가 공교롭게도 저희 위온호스에서 좀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저희가 향후 개별 임대를 하려고 매입한 목적은 아니고요.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건물이 어떻게 좀 바뀔지 여러분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입지적으로만 딱 봤을 때도 정말 좋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20년도 이후에 건물이 신축된 건물이고, 그 건물이 평당 3억 9천 정도에 매입을 했다. 저는 정말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건물 옆에 이 6번지가 고 이건희 회장님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고 이건희 회장님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이 건물이고, 소유주분께서는 이 건물이 2019년도에 400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전체 신축을 한 다음에 다른 건물을 사이트를 좀 신축할 목적으로 적정 가격으로 잘 매각을 한 케이스입니다. 시장에는 맨 처음에는 한 850억 정도에 나왔고요. 점차적으로 한 850억에서 830억, 800억, 그리고 최종적으로 750억에서 745억까지 좀 딜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좀 꽤나 빠르게 좀 신속하게 좀 딜을 진행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 건물의 대출 비율은 80% 정도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은행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대출 현금 흐름이라는 게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건물 자체에서 임대 수익이 나오느냐, 개인이 대출 받았을 때는 RTI를 보는 것처럼 법인은 RTI 안 보니까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는 지금 현재 시장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서 어느 정도 인컴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건물에 나오는 월 임대료로 이자를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인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법인의 대표자가 혹은 이 법인이 창출하고 있는 현금 흐름이
이 대출 이자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건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제표를 첫 번째로 보겠죠. 근데 만약에 법인의 재무제표가 아닌 신설 법인이라고 하면 개인의 현금 흐름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대출을 80%에서 공격적으로 90%에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745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커 보이겠지만 실제 에쿼티는 훨씬 더 적게 들어가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건물을 매입한 클라이언트 측은 현금이 되게 우수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도 잘 활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고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에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년동 131-23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125억이고요. 대지평수 146평,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준공연도는 90년도 5월 4일, 그리고 연면적은 350평, 그리고 용적률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250%지만 해당 건물은 170%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 그리고 건물 전체는 자주식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빼곡하게 임차인이 지금 형성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위치가 노년역 이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 학동역 섹터에서 여기 이제 개나리 공원이라고 하죠. 여기 이면에 언덕길로 올라가는 이 초입 쪽에 위치한 이 코너 건물입니다. 처음에 이 건물이 시장가에 나왔을 때 한 140억 정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사실 저는 너무 싸다, 너무 급매물이다 라고 판단하기 좀 애매했었는데 금액이 점차 깎여서 한 125억 정도에 최종적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매매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노년동에서도 상급지가 존재하고 섹터별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상급지는 이 학동공원 쪽 같고 이 아난티 뒤쪽이죠. 이 엄북중학교 뒤쪽이 이 두 가지가 가장 상급지고요. 그러니까 노년로 기준으로 북쪽이 가장 상급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이 노년동 중에서도 조금 기피해야 될 입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 가운데는 고바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부 다 주택가촌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 않고 주변에는 용도 먹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오피스 시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사업 목적으로 들어오는 수요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집가 상승이 낮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쪽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건물은 안쪽 고바위가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역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에서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기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잘 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남동 할리스 건물이 팔렸습니다. 연남동 259-4번지고요. 매매 금액은 186억, 대지 면적은 119평, 준공연도는 2012년도에 준공이 됐지만 2023년도 1월달에 전체 대수선이 됐었죠. 그 연면적은 318평,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이고 용적률을 조금 더 초과해서 건물 전체 다 깔끔하게 리노베이션이 됐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증금하고 월세가 4억에 월 인컴이 한 5,500 정도 들어와서 월 수익률이 3% 중반 조금 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도 시장에 나왔을 때는 입지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었습니다. 홍대 입구역 여기 3번 출구 나와서 이 경의선 숲길 올라가다가 이 연남동 초입에 위치한 건물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숲길부터 유동인구 트래픽이 상당히 많은데 입지적으로 너무 좋고 가시성도 너무 좋아서 이 건물이 나왔을 때 되게 좋은 입지에 합리적인 가격에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남동에 투자를 할 때는 금액의 볼륨, 그러니까 금액의 무게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연남동에 180억 이상 투자하기가 많이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180억 투자할 바에는 다른 대체지로 강남 혹은 뭐 성수, 뭐 용산 이런 상급지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측면에서 쉽사리 건물이 소진이 안 됐던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당연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합리적으로 나온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다행히 거래가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뭐 3년 뒤에 어느 정도 시세차익을 붙여서 바로 매각을 해서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그러한 건물이라기보다도 이 연남동 경의선길 지나가는 연남동 초입에 가장 독보적인 입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고 공실 리스크가 다른 연남동의 사이트에 위치한 건물보다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캐시카우 목표로 매입했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도 131-16번지가 거래가 되었고요. 매매 금액은 370억, 대지 평수는 157평, 토지평당가 2억 3,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위치가 어디냐고 하면 영동대로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노선상업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용적률을 다른 일반 뭐 3종, 2종 주거지역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원래는 이 아스턴 개발 측에서 초호화 고급 오피스텔이라고 하죠. 뭐 디아포제라든지 여러 가지 오피스텔이 도산대로 기점으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건물 역시도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까지 한강뷰를 보는 목표로 해서 전체 다 이제 분양할 목표로 생겼지만, PF 사태가 일어나고 나면서 EOD 사태로 공매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매에서도 계속 유찰이 되다가 결국에는 일반 매매로 370억 정도의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EOD라고 하면 대출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대출을 받고 나서 이자를 계속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위반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로 많이 들어갔고, 이 공매에서도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다가 이게 일반 계약으로 370억 정도의 평당 2억 3천 정도에 다시 한번 재매각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이 소유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남는 거 없이 그대로 재매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매입하신 분 입장에서는 용돈되고 대로변에 토지 평수도 적정하고 평당 2억 3천 정도면 정말 저렴하게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글 치과의원이 팔렸습니다. 신사동 619-7번지고요. 매매 금액은 145억,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84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됐지만 11년도에 건물을 전체 대수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면적은 218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 용적률이 245%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지만 45% 정도 이득을 봤죠. 그러면 면적 대비해서 한 30평 정도 이득을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역시도 원래는 한 160억 정도에 진행하다가 155억, 점차적으로 떨어져서 145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건물의 임차 업종은 치과 의원이 들어가 있고, 치과 의원 원장님께서 건물을 매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면서 건물에서 전체 리스백 가능 조건으로 매각이 된 것 같고요. 위치는 여기 압구정역 2번 출구 나와서 이 신구초등학교 맞은편 바라보고 있는 이 넓은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감 가보시면 다른 신사동에 비해서 도로가 조금 넓고, 이 건물이 필지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건물이 좀 코너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주차장이라든지 건물 내외관이 실제로 나쁘지 않고, 오랫동안 치과 의원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병의원으로도 JM들을 맞출 수 있는 입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적정하게 잘 매입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건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천동 타멘탐스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53억, 대지평수는 67.4평, 토지 평당가는 7,800만원, 90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됐고요. 연면적은 150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건물이 2024년 1월 달에 80억에 매입을 하셨다가 훨씬 더 내려앉은 53억에 재매각을 한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싸게 판 게 아닌가, 매도인이 너무 손실을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매도인 분이 이 건물 말고도 다른 큰 건물을 매각을 하셔서 이 남는 어떠한 양도 차손으로 인해서 이 건물을 2024년 12월 말일까지 잔금하는 조건으로 진행했던 건이고요. 이게 공시지가가 57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대비해서 매매가가 더 낮은 거죠. 근데 여기 위치가 여기 명물길이라고 하죠. 여기 위치한 이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건물이 원래는 타멘탐스가 들어가 있었는데 타멘탐스가 나가고 나서 한 번도 임대가 맞춰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물의 현장을 가보시면 아직까지 조금 지저분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나갔지만 손을 대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서 저렴하게 매입을 했다고는 하지만 건물의 일부 수선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8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는 거고, 공시지가가 57억에서 5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한 거죠. 창천동 자체를 아예 안 보시거나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정말 저렴한 매물이 아니면, 그리고 정말 경쟁력 있는 건물이 아니라면 사실 창천동 자체는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건물 자체는 아무래도 이전 매매가 자체가 80억에 찍혀 있었고, 이 80억에 대비해서 이 53억의 매각가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낮았기 때문에 이 요소가 어떻게 보면 셀링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매도인 분은 이 건물을 팔므로써 많이 손해라기보다도 이거 말고도 더 큰 건물을 팔면서 양도 차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라고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도 차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좀 따로 만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NS 빌딩이 팔렸습니다. 방이동 109-8번지고요. 매매 금액은 230억, 대지 면적은 226평, 토지 평당가는 8,6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준공연도는 2015년 정도이고, 연면적은
843평 정도 됩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이고 보증금 8억에 5,500만 원 정도의 전체 리바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적으로 쓰고 있고요. 2024년 11월 2일에 거래가 됐고 잔금일은 11월 29일, 대출 비율은 60% 정도 받아서 매입 주체는 법인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바트에서 전체 사용 중에 있고요. 2025년도 5월 달에는 한 번 더 인상할 계획이 있고 2026년도까지도 장기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건물로 임대료 수준이나 아니면 입지나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지 쪽으로 보면 송파나루 대로변에 위치해 있죠. 사실 이쪽 도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이 건물이 이쪽에 위치해 있었으면 사실 입지 대비해서 금액 볼륨이 좀 높게 팔렸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송파나루 2번 출구부터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는 이쪽 라인 자체가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나 이쪽을 자주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맞은편에 있는 3번 출구 라인에 있는 이 도로보다 이쪽 도로가 훨씬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이 적정한 가격에, 그리고 건물도 이미 어느 정도 신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량한 임차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출을 60%밖에 안 받는 걸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파 쪽을 잘 하시는 분이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건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동 신축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신사동 554-27번지가 115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대지평수는 68.5평, 그리고 2021년도에 신축을 했고 연면적은 168.78평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가액을 평당 700만 원 정도 산정을 했을 때 토지 평당가가 1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일단 금액 볼륨 자체가 작죠. 그래서 이게 2024년 8월 29일 날 계약이 됐고요. 잔금일은 10월 31일로 돼서 대출 비율을 80%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취득한 케이스고, 입지를 보게 된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 가로수길 이면에 위치한 여기 사이길에 위치한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이 건물이 연면적이 168평이고 115억에 80% 정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으로 따지면 92억 정도가 대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요새 금리가 한 4%로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 달에 발생해야 될 이자 비용이 한 3,066만 원 정도가 되죠. 근데 이 건물 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임대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로스가 발생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로스라고 하면 건물에 나오는 임대료로 대출 이자로 내고도 어느 정도의 자기 현금을 조금 더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건물을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 재산세라든지 기타 비용들, 그런 것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로스가 무조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거래된 이유는 신사동 이면에 위치했던 어떤 밸류, 그리고 115억이라는 100억대 초반의 이 금액의 작은 볼륨,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은 에쿼티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신축이 되어 있다는 이 건물 밸류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이 나는 임대할 생각이 없고 내가 직접 영위를 하면서 이 건물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정말 잘 매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을 붓더라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2월 결손금으로 나중에 양도세나 법인세를 처리할 때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점을 살려서 자산 자체를 이쪽에 좀 파킹하는 형식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지 대비 이 순수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잠원동 21-1번지고요. 매매금액 182억, 대지평수는 106평, 토지평당가는 1억 7천, 그리고 준공연도는 1984년도, 연면적은 302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죠. 그래서 이 건물이 최근에 1억 7,2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이 건물은 전체 매도인이 책임용도 조건으로 진행을 했었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신사역 4번 출구 나와서 바로 보이는 이 북향 건물입니다. 사실 이 건물이 시장에 나온 지 시간도 좀 꽤 됐었어요. 시간이 좀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세권은 맞지만 사실상 여기는 서초구 잠원동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신사동은 여기 이제 6번, 7번, 8번 이쪽 라인이죠. 세로수길, 가로수길, 나로수길이 있는 이쪽에 위치한 건물이 이 정도 가격에 나왔을 리도 없지만 만약에 나왔다면 하루도 안 돼서 거래가 되었을 겁니다. 반대로 여기 바로 맞은편에 들어간 이 노년도 섹터에서도 이 건물이 나왔더라면 이 역시도 일주도 채 안 돼서 거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시면 여기가 이제 간장게장 골목이기도 하고 여기가 아구찜 거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임차 업종에 대한 밸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불과 여기서 한 도로만 건너도 이 임차 업종 자체가 확연히 바뀌는데요. 그래서 여기 입지 자체로 봤을 때는 서초구 잠원동이라는 입지, 코너 입지에 위치해 있지만 다른 신사동이나 다른 논현동에 비해서 너무나도 떨어지는 임차 밸류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건물은 검토를 많이 안 하셨던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자체가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북향에 위치한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들을
보고 건물에 매입을 하신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잘 매입하신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제 말이 절대 맞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도 160-21번지가 거래가 되었고요. 매매금액 610억, 대지평수는 259평, 3중 일반 주거지역이죠. 연면적은 1116평, 그리고 준공연도는 2005년도, 그리고 건축면적은 153평이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3중 일반 주거지역은 250% 정도 있지만 이 건물은 290% 정도 받았죠. 그래서 한 개층 정도 더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하 7층인 건물이 2024년도 7월 31일날 거래가 되었고 두 달 조금 지나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매입 주체는 법인이고 대출금 하나도 없이 610억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케이스입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공사의 5번 출구 쪽에 나와서 보이시는 바로 이 건물이죠. 그리고 앞도로가 12m 정도 도로가 되고 뒤도로가 이제 4m 정도 되는데 역세권에도 가깝고 바로 밑에는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GBC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이 삼성동에 2000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 290%라는 용적률이 3중 일반 주거지역보다 어느 정도 더 베네핏을 받았다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 평당 2억 3천 정도면 정말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누가 매입을 했냐라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삼천펄프라는 회사에서 매입을 했고요. 휴지, 제지, 범프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 건물을 매입을 했고 아무래도 나중에 사업 목적으로 쓰거나 서브 투자용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담동 18-28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90억, 대지평수는 64.95평, 그리고 준공연도는 2019년도, 그리고 연면적은 151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용적률 자체도 182%로 적정하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가액을 평당 400만 원 쳤을 때 평당 한 1억 3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은 직원 숙소로도 쓰고 일부는 엔터테인먼트로 쓰고 있는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청담동 이면에 위치했고요. 이제 용동고등학교 위쪽에 위치해 있죠. 여기 사이에 위치한 이 건물이 평당 1억 3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물의를 조금 일으킨 김호중 씨 소속사가 쓰고 있었던 건물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에 좀 거래가 되면서 전체 명도 조건으로 아무래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금액대 볼륨이나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매매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도 90억 정도의 건물가에 포함을 해서 평당 한 1억 3천만 원 정도이면 잘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도 163-15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113억 2천만 원, 대지평수는 49.13평이에요. 그러면 한 평당 2억 3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준공연도는 1974년도 건물입니다. 오늘 봤던 매매 사례 중에서 가장 오래된 매매 사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연면적은 42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상 2층인 건물이고요. 연면적이 42평인데 이 보증금하고 월세가 보증금 2억 5천에 월 인컴이 2,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농장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횟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 횟집 한 2번 정도 갔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많은 입지가 어딘가고 봤더니 영동시장 메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논현역이고요. 여기가 신논현역이죠. 여기 왼쪽으로 보면 여기는 반포동이고 주택가고, 여기 오른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 영동 전통시장으로 해가지고 이 먹자 골목 중에 하나죠. 예전에 백종원 선생님 거리라고도 불리었는데 여기 들어오는 강남대로에 신호등을 타고 건너오면 여기 보이는 여기 입지입니다. 여기 입지 보고 나서 저 정도 입지가 이 정도 임대료는 받을 수 있다라고 수긍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 임대료를 내면서 영위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가보니까 사람들 정말 많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상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걸어오면서도 대로변에서 이 건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질지는 사실 평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셀링 포인트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논현하고 신논현역 사이에 영동 먹자골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입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대로변에서 보이는 어떠한 밸류, 그리고 여기 입지는 어떠한 업종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어느 정도의 집객력을 가지고 있는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집객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다른 어떠한 입지들에 비해서 가시성이나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맞춰도 꾸준하게 캐시플로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억대 초반이라는 점, 그리고 좋은 입지라는 점,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크게 셀링 포인트가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건물은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일으켰는지를 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무래도 이 건물은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받게 되면 이 건물을 받을 수 있는 이 연면적이 42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42평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에 어떻게 보면 이 한계가 리밋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향후에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이 월간 건물 쪽으로 좀 돌아와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견해가 조금 들어가 있다 보니 제 말이 전부 다 맞진 않고 한 사람의 어떠한 의견일 뿐이다 라고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매사를 가지고 와서 앞으로는 좀 여러 번 찍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그리고 투자를 결심하고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빌딩의 오너가 될 때까지 유연스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